중국이 일본을 상대로 군사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모든 물자의 수출을 금지하는 초강력 조치에 나섰습니다. 2달 전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발언이 이번 조치 배경이란 설명인데요. 특히 한중 정상회담 다음 날 나온 조치라서 더욱 관심이 쏠립니다. 신선재 기자입니다. 중국은 일본에 대한 모든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민간용은 물론 군사용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전략 물자가 일본 군사력 제고에 활용될 가능성을 전면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존에도 군용으로 의심되면 통제됐지만 일본을 콕 집어 조치에 나선 건 2달 전 대만에 대한 무력 개입 가능성을 언급한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발언 때문입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일본 지도자가 최근 대만과 관련된 잘못된 발언을 공공연하게 하고 무력 개입 가능성을 암시했다며 중국 내정에 난폭하게 간섭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인 관광, 유학 자제령과 일본 영화, 공연 제한 같은 이른바 한일령에 이어 압박 수위를 끌어올린 건데 특히 이번 수출 통제 대상엔 히토류가 포함됐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对其实施出口管制是国际通行做法，体现了中国坚定维护世界和平与地区稳定、积极参与防扩散国际努力的一贯立场。 지난 2010년 영유권을 다투는 센카쿠 열도 주변에서 중국과 일본 선박이 충돌한 사건을 계기로도 중국은 일본에 히토류 수출을 규제한 바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 직후 나왔습니다. 시 주석이 회담에서 한중 양국의 역사적 공통분모를 강조하는 등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는 한편 한일 정상회담 등을 앞두고 한국에 간접적인 압력을 행사하려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연합뉴스 TV 신선재입니다. 대만 문제를 둘러싼 중일 간 친경전이 통상과 공급망 갈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일본을 상대로 히토류를 포함해 이중용도 품목 수출 통제에 나선 건데요. 베이징 연결해 봅니다. 배삼진 특파원. 네, 베이징입니다. 네, 이번 조치가 이재명 대통령의 국빈 방문 중에 이뤄져서 더 주목되죠. 네, 오늘은 이재명 대통령이 상하이 임시정부를 방문하는 날인데요. 중국이 일본을 상대로 히토류를 포함한 이중용도 품목 수출 통제에 나섰습니다. 자, 이번 조치는 이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 기간 중에 단행되면서 노림수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앞서 시진핑 주석은 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중이 일본 군국주의에 맞서 싸운 공통의 역사를 언급했죠. 중국 매체들은 이 대통령의 상하이 방문을 항일 역사 문제와 연결해 집중 보도했습니다. 중국이 일본을 강하게 압박하는 장면을 연출하면서 한미일 공조에 균열을 내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중국 상무부는 일본 군사 사용자와 군사력 향상에 기여하는 모든 최종 용도에 대한 수출을 금지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조치는 발표 즉시 시행됐고 제3국을 통한 우회 거래도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중국이 외교 항의와 인적 교류 제한을 넘어 공급망, 기술 통제 단계로 보복 수위를 끌어올린 겁니다. 특히 중국이 사실상 독점하는 중히토류가 포함돼 일본 산업 전반에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 조치의 배경이 일본 지도자의 대만 관련 발언 때문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을 문제 삼은 직접적 대응이라는 건데요. 중일 갈등 양상이 2010년 센카쿠 분쟁 당시 히토류 통제 국면과 유사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중국은 이번 조치를 통해 대만 문제를 둘러싼 동북아 외교 통상 갈등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란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와 기업들은 당혹감 속에 사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이번 조치가 국제적 관행과 다르다며 중국 측에 강하게 항의했고 철회를 공식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일 중국 대사가 중일 경제단체 신년회에 이례적으로 불참하면서 양국 경제 교류와 협력 분위기가 빠르게 냉각되는 모습입니다. 네, 이 대통령의 나흘간 이루어진 국빈 방문이 오늘 마무리되는데요. 한한령 해제나 판다 대여 논의 등 양국 관계 진전을 짐작할 수 있는 성과들이 있었다고요? 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방중 기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이어서 리창 총리와 자오러지 전인대 상무위원장까지 만나며 중국 권력 서열 1, 2, 3위를 모두 접견했습니다. 이 시 주석과는 매년 만남을 갖는데 공감대도 형성했는데요.
9년 만에 이뤄진 이 대통령의 국빈 방문에 중국이 최고 수준의 의전을 진행하며 극진히 대접하는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특히 샤오미 휴대전화로 이 대통령이 시 주석과 셀카를 찍는 장면도 화제가 됐는데요. 중국 외교관행상 최고 지도자가 격식에서 벗어난 장면을 허용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관영 중화권 매체들은 양국 정상 간 개인적 신뢰와 친밀감을 드러낸 것으로 평가하면서 우호의 상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한중 간 비바람이 그치고 무지개를 만났다는 긍정 평가를 내놨습니다. 그야말로 한중 관계 복원의 출발점이란 분석이 줄을 이었는데요. 정상회담을 계기로 과학기술과 환경, 교통, 경제 등 15개 협력 문건이 체결됐고요. 한학연과 관련해서도 단계적 문화교류 확대가 공식 언급되면서 해제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커졌습니다. 판다 추가되어 논의 재개 등 문화, 환경 협력 성과도 과시화된 상황입니다. 다만 공동성명이나 공동발표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해 구조물 문제는 건설적 협의 지속 수준에 머물렀고 차관급 해양 경계회담 개최는 합의가 됐지만 입장차 해소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 중국의 구체적 역할이나 비핵화 언급도 없었는데요. 중국 발표문에서는 한반도와 북핵 사안이 사실상 후순위로 밀린 모습이었습니다. 관계 복원은 시작됐지만 안보 현안은 향후 과제로 남겼다는 평가가 나오는 대목입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지금 청와대에서도 한국과 중국은 떨어질 수 없는 이웃으로 좀 관계를 관리해 나가자는 취지로 이해해달라라고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들으셨어요? 역사의 오른편이라는 건 사실 중일 갈등 얘기하는 거고 미중 전략 경쟁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중국이 말하는 역사의 오른편은 결국 이 동북아, 아시아 국가들끼리 힘을 합쳐야 된다. 그 역사라는 건 항일이거든요. 일본 제국주의와 싸웠던.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이번에 파격적인 이 의전이나 시기나 우리한테 배를 많이 한 거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 본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 인도 태평양을 두고 미일과 중국이 충돌하는 모습이거든요. 이 상황에서 우리는 사실은 일종의 중립지대에 있거든요. 현재로서 아무리 한미 동맹이라 하더라도 그 상황에서 이제 우리한테 이제 무언의 압박이죠, 사실은. 향후 진행될 이 갈등 관계에서 역사의 오른편은 자기네 편에 서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한미 동맹이라는 거 엄연히 존재하고 그다음 대만 문제 같은 경우는 또 우리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렇게 보면 양측 간에 말씀드렸지만 존이, 구동, 존이, 화이, 부동. 그래서 차이는 있지만 지금 양측이 접점을 찾아가는 과정이거든요. 이게 완전히 이해관계 일치할 수는 없어요. 그 상황에서 본인들의 입장을 얘기한 거죠. 지금 자기들 서는 편에 서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편에 서겠다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면은 지금 중국이 한중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바로 다음 날에 일본에 대한 추가 제재 발표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봐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추가 제재는 이미 준비해놨다고 봐야죠. 근데 그 발표 시점이요. 그렇죠. 시점을 잡은 거죠. 예. 왜냐하면 지금까지 추가 제재를 안 한 게 이상하죠. 왜냐하면 지금 방문이라든지 공연 중단이라든지 이런 외곽만 때렸거든요. 일본에 네네. 대해서. 그리고 일본이 이 다카이치 총리가 그 문제의 발언,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을 철회한 적이 없어요. 지금 우회적으로만 지금 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정된 거다. 그러나 시점은 네. 이 대통령 방중 시점을 노린 거죠. 왜냐하면 그 상황에서 한중 정상회담이 열린 시점에서 지금 상하이 방문 항일 네. 강조하는 상황에서 일본을 때리면은 일본 입장에서는 머쓱하죠. 그 때문에 우리로서는 아주 좋은 그림은 아니죠. 그러나 한중 정상 우리만 챙길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는 전략적 모호성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관련해서 일본의 반응도 좀 살펴볼게요. 일본 매체들이 중국의 행보에 한미일 분열을 노린 갈라치기 시도다라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저희가 앞서 얘기해 본 부분과 어쨌든 맞닿아 있는 지점인 것 같은데 일각에선 짚어주신 부분이에요. 지금 한국을 미국 동맹 가운데 좀 약한 고리로 보고 있는 이 인식이 반영된 거 아니냐라는 평가로 나오고 있는데 일본 내에서는 그럼 어떻게 좀 바라보고 있을까요? 약한 고리라는 건 나쁜 표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강한 고리라는 건 경직성이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베네수엘라 사태만 보더라도 미국 동맹들이 박수치고 나서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약한 고리라는 건 뭐 그게 나쁜 표현은 아니다. 오히려 우리의 전략적 자율성이 있는 걸로 해석될 수 있으니까. 네. 일본은 상당히 부담스럽죠. 지금 중일 갈등에 첨예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한마디도 안 했거든요. 다카이 총리가 원하는 말 안 했거든요. 뭐 전화해고 그래도 뭐 표현 안 하거든요. 한술 더 떠서 트럼프 대통령은 4월에 베이징 가요.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을 국빈 초청을 했어요, 미국에.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까지 견인해내면서 일본은 좀 초조하죠. 여러 가지 면에서 고립되는 느낌을 많이 가지겠죠. 그러니까 뭐 당연히 이간질 시킨다는 표현이 나오죠. 그러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일 관계를 버리고 한미 관계를 훼손한다? 그건 전혀 아니거든요. 오히려 지난해 10월 한미 팩트시트 성공적으로 나왔고 지금 아직 공식 발표는 안 됐지만 원래 중국 방문은 깜짝 발표가 됐고 예. 원래는 일본 가는 걸로 돼 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다카이치 고향, 나라현. 일본도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사상 처음으로 이 대통령이 미국 가기 전에 일본을 들렸거든요. 그런 행보를 본다 그러면은 일본도 우리한테 얼굴을 붉힐 수만은 없는 거죠. 그러면은 이번 방중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궁금하고 이 이후에 이제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역할을 좀 잘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중국과 일본 갈등은 일회성으로 안 끝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다카이치 총리가 우리가 보기에는 외교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 같지만 지지율은 고공행진이에요. 이건 일본 내 보수 우경화와 관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카이치 총리가 말 실수한 것 같지만 사실은 면밀히 계산한 거거든요. 그 흐름을 읽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발언 처리 안 하는 거거든요. 그 외교에서 압박을 받더라도 국내 정치는 지지도가 올라가니까 그러면은 중일 갈등은 계속할 거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우리는 필요할 때 손을 잡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편에 서는 것보다는 우리가 만일에 힘이 약하고 교섭 능력이 없으면 왔다 간다고 욕을 먹겠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하고 욕하나요?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어느 정도 교섭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를 들면 필요하면 일본 만나고 필요하면 중국 가고 뭐 필요하면 미국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틀에 얽매일 필요가 없어요. 그때 근데 그 중심 우리 국익이어야 되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 것. 그 국익 자체를 놓고 그 좌표가 흔들리면 그때는 이제 필요하는 거고 우리 국익을 명확히 보고 필요한 상황에서 적절하게 대응하면 되는 거죠. 그게 실용이고 그게 전략적 자율성입니다.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이후 중일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지난 5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 대한 논평을 자제했습니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제3국 간 회담에서 나온 정상들의 발언을 언급하는 것은 자제하겠다며 중국과는 여러 대화에 열린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일은 국제사회의 여러 과제에 파트너로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나라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다카이치 총리는 이른 시일 안에 이재명 대통령과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일본을 방문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만남에 일단 논평을 자제했습니다. 하지만 현지 언론들은 일본과 몇 달째 불편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는 중국이 한국을 갈등에 끌어들이려 한다며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장효인 기자입니다. 일본 정부는 한중 정상회담에 말을 아끼며 중일 관계에 관한 원론적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第三国家の会談でもありますので、一方の側の発言の逐一を含めて政府としてコメントすることは差し控えます。中国とのさまざまな対話についてはオープンの姿勢を堅持しているところです。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의 대만 발언으로 중일 갈등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이뤄진 한중 정상회담은 일본의 신경을 곤두서게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일단 경계심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모습입니다. このような姿勢の下で中国側と意思疎通を継続しながら、今後も国益の観点から適切に対応を行ってまいります。 이런 가운데 현지 언론들은 한국과 중국이 일본 군국주의에 함께 대항했다는 시 주석 발언에 주목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중국이 일본을 염두에 두고 자국에 동조할 것을 요구했다며 이 대통령에게 대만 문제에 관한 중국 입장을 설명하고 일본 편을 들지 않도록 못을 박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한중 정상회담이 2개월 만에 또 성사된 건 이례적이란 평가도 나왔는데 마이니치 신문은 중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4월 방중과 중일 갈등을 고려해 한미일 협력을 약화하려 한다고 했습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 등은 이 대통령으로서도 한한령 완화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다고 했고 아사히 신문은 한중 관계를 개선해 남북 관계를 풀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중국 외교전에 대한 일본 내 긴장감이 커지고 있지만 현지 언론들은 이 대통령이 실용 외교 기조를 유지한 채 어느 한쪽 편을 들지 않는 등거리 외교를 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연합뉴스 TV 장효인입니다. 중국 당국이 자국민 여행 자제를 권고한 데 이어 내년 3월까지 일본행 비자 신청 건수를 종전의 60% 수준까지 감축하도록 자국 여행사에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교도통신은 현지 시간 25일 중국 현지 여행업계 관계자들을 이용해 이 같은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현지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런 지시는 지난달 말쯤 대형 여행업체 각사에 전달됐습니다. 애초 지시는 이달까지 적용되는 걸로 여겨졌지만 중국 당국은 같은 내용의 조치를 내년 3월까지 취하도록 이달 들어 다시 지시한 걸로 전해졌습니다.